고등학교 화학 1 어디 한번 해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산과 염지를 배웠잖아요. 산과 염기에 이어서 산화와 환원. 고등학교 통합과학에서도 산화와 환원 나오고 산과 염기 같이 나왔었는데 산화 환원, 산소가 관련되어 있는 반응을 우리가 배웠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산소만으로는 우리가 산화와 환원을 다 설명하지 못하니까 새로운 정의, 전자로서도 설명했었단 말이죠. 전자를 잃고 얻는 산화와 환원, 그리고 이게 또 산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화 환원 정의부터 볼게요. 앞에 말했다시피 원래 우리가 고등학교 통합과학에서는 산소를 얻거나 산소를 잃는 반응을 설명했는데 전자를 잃는 반응 혹은 전자를 얻는 반응, 전자가 기준이 되어서 산화 환원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산화, 물질이 전자를 잃는 반응입니다. 아연이 전자를 잃어서 아연 양이온이 됐고요. 환원, 물질이 전자를 얻는 반응이에요. 구리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구리가 됐어요. 근데 산화환원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걸 산화환원의 동시성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아연과 구리이온이 반응할 때 아연이 고체, 구리이온이 그 수용의 상태일 때 아연과 구리이온이 반응할 때 뭐죠? 아연은 전자를 잃어서 산화돼서 아연 양이온이 됐고요. 구리 양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환원되어 구리가 되었는데 다시 말하지만 산화 환원 동시에 일어난다. 아연이 잃은 전자가 구리한테 간 거죠. 아연이 잃은 전자가 구리한테 갔다. 산화와 환원은 동시에 일어난다. 자, 그 예시들 좀 더 한번 자세히 볼 텐데요. 자, 금속과 비금속이 반응합니다. 금속은 산화되어 양이온이, 비금속은 환원되어 음이온이 돼요. 자, 나트륨과 염소가 있어요. 나트륨은 산화되어 전자를 잃어서 나트륨 양이온이 되었고요. 염소는 환원되어서 염화 이온이 됐어요. 다만 그때 역시 나트륨에서 염소로 전자가 이동했죠. 각각이 금속인 나트륨은 양이온이, 비금속인 염소는 음이온이 되었는데 또 역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얘기죠. 이온들끼리의 전기적인 결합을 통해서 전기적인 인력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결합, 이온 결합도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금속과 금속 이온입니다. 아까 우리 아연과 구리도 봤는데, 자, 반응성이 낮은 금속 양이온 수용액에 반응성이 높은 금속을 섞어 보았어요. 그때 반응성이 높은 금속은 산화되어 전자를 얻어서 양이온이 되어 다시 그 수용액에 녹게 되고요. 금속 양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반응성이 낮은 금속 양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환원되어 다시 금속으로 석출됩니다. 서로 자리가 바뀌는 거죠. 금속과 비금속이 반응할 때는 하나가 다른 물질에 전자가 이동하면서 양이온, 음이온이 되어 이온 결합이 일어났다면 금속과 금속 이온은 어떻게 되느냐? 반응성이 낮은 금속 양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금속으로, 반응성이 높은 금속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으로 자리가 옮겨진다. 자, 또 다른 것도 볼 수 있겠죠. 금속과 산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던 것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염산 같은 거 뿌리면은 염산과 반응한다, 염산과 반응하지 않는다 라는 게 또 화학 반응의 하나의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수소보다 산화 반응이 잘 일어나는 금속은 산과 반응하여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연 같은 거 수소 이온을 뿌리게 되면 수소 이온과 반응하게 되면 아연으로부터 수소 이온으로 전자가 이동돼요. 자, 아연은 전자를 잃는 산화가 일어나서 양이온이 되고요. 수소 이온은 그쵸, 우리가 산을 앞에서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라고 설명했는데 그 수소 이온, 산이 갖고 있는 수소 이온은 아연으로부터 전자를 얻어서 환원되어 수소 기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수소보다 반응성이 작은 금, 백금, 은, 수은, 구리 등은 수소 이온과 반응하진 않아요. 할로젠과 할로젠 이온입니다. 반응성이 낮은 할로젠 음이온 역시 수용액 상태고요. 반응성이 높은 할로젠 이 둘을 반응시켜 볼 거예요. 역시 아까 앞에서 봤던 금속과 금속의 반응에서처럼 서로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반응성이 낮은 할로젠 음이온은 산화되어서 전자를 잃음으로써 다시 할로젠 분자로서 나오게 되고요. 반응성이 높은 할로젠은 전자를 얻어서 할로젠 음이온이 됩니다. 바륨과 염소인데요. 바륨에서 염소로 전자가 이동하면서 바륨은 분자로서, 염소는 음이온으로서 서로 위치가 바뀌게 되네요. 하지만 우리가 이 산화, 환원 맨날 이렇게 뭐 전자를 잃었네, 얻었네, 혹은 우리가 고등학교 통합과학에서 봤던 것처럼 산소와 반응했네, 산소를 반응하지 않네, 뭐 산소를 잃었네, 얻었네 이런 거 가지고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수학적인 체계로 어떤 값으로서 나타내면 우리가 산화됐는지 환원된지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가 산화 혹은 환원된 정도, 우리가 이걸 산화수라고 얘기하는데요. 플러스를 산화된 상태, 마이너스를 환원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특히나 이 산화수 규칙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원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의 산화수 0입니다. 화합물에서 각 원자의 산화수와 총합은 0이에요. 기본적으로 중성을 띌 때는 다 산화수가 0이에요. 총합이나 아니면 그 원자 하나 존재할 때 그 원소 자체가. 하지만 이제 이온에서는 그 산화수가 이온의 전하와 같은데요. 다원자 이온의 경우에는 역시 아까 화합물에서 각 원자의 산화수 총합이 0이었던 것처럼 각 원자의 산화수 총합이 다원자 이온의 전하와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그래, 하나가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0이야. 화합물일 때 다 합쳐야 0이야. 이온 혼자 있을 때 이온의 전하와 같아. 다 합쳤을 때 이온의 전하와 같아. 근데 그거에 기준이 있어야 될 거란 말이죠. 화합물에서 1족 금속 원자는 플러스 1, 2족 금속 원자는 플러스 2로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플루오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수소는 플러스 1. 하지만 수소가 금속과 결합할 땐 마이너스 1로서 우리가 정의 내리고요. 산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지만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루오린이나 산소 같은 경우에는 산화플루오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결합됐냐에 따라서 플러스 2 혹은 플러스 1로서 계산합니다. 산화수가 반응 후에 증가한다면 우리가 산화라고 얘기하고요. 산화수가 반응 후에 감소된다면 우리가 환원이라고 얘기해요. 자, 산화망가니즈입니다. 산화망가니즈. 자, 전체적으로 더했을 때 산화수의 총합은 0이어야 돼요. 근데 산소가 마이너스 2, 두 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4네요. 그렇다면 망가니즈는, 산화망가니즈가 전체 0인데 거기서 산소가 차지하는 산화수의 비중이 마이너스 4니까 망가니즈는 플러스 4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염화수소입니다. 염화수소 다 합치면 0이어야겠지만, 다 합치면 0이지만 수소가 플러스 1, 그래서 염소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반응 후로 넘어갈게요. 반응 후로 넘어갔을 때 염화망가니즈, 자, 염소가 여전히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두 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2. 전체가 0이어야 되기 때문에 망가니즈가 플러스 2인 걸 알 수 있고요. 물 역시 수소는 플러스 1 두 개, 그리고 산소가 마이너스 2니까 합쳐서 0 되는 걸 알 수 있고, 염소 분자 다 합쳤을 때 0이어야 되는데 염소밖에 없으니까 염소 원자의 산화수가 0. 결국에 봤을 때 망가니즈는 플러스 4에서 플러스 2 환원되게 되고요. 염소는 마이너스 1에서 0 산화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산화 환원 계속 일어나는데 반대로 우리가 그것을 환원시키는 물질, 산화시키는 물질, 이 물질이 왜 산화되었느냐, 왜 환원되었느냐, 그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고 자신은 환원되는 물질, 우리가 산화제라고 얘기하고요.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고 자신 산화되는 물질, 환원제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물질을 어떻게 했느냐가 그 이름이에요. 환원제는 환원을 시키고요. 산화제는 산화를 시킵니다. 다만 환원시키니까 자신은 산화돼야 되겠죠. 산화시키니까 자신은 환원돼야겠죠. 이 정의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전자를 얻거나 잃는 경향은 상대적이에요. 아까 수소가 어디서는 마이너스 1, 어선 플러스 1, 산소가 어선 마이너스 2, 어선 마이너스 1이었던 것처럼 상대적이에요. 한 반응에서 산화제였던 물질이 다른 반응에서는 환원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산화수 얘기할 때도 보면은 플루오린, 먼저 금속 원자가 어떻게 되느냐, 금속 원자 플러스 1, 1족 금속 원자 플러스 1, 2족 금속 원자 플러스 2, 플루오린 마이너스 1, 이거를 먼저 내려놓고 계산한 거죠. 1족 금속 원자와 결합하는 수소 0이어야 되는데 수소부터 플러스 1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족 금속 원자부터, 1족 금속 원자가 플러스 1 차지한다면 전체적으로 화합물이 0이 되기 위해서 수소는 마이너스 1. 산소 원래는 마이너스 2지만 과산화수소에는 수소가 플러스 2이기 때문에 먼저, 그리고 전체 과산화수소는 0이기 때문에 산소가 마이너스 1. 산소가 하나 결합했을 때는 전체 0인데 플루오린이 마이너스 1, 두 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2이므로 산소가 플러스 2. 그리고 똑같이 산소 두 개가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 1. 먼저 어떤 물질하고
반응하느냐, 어떤 물질과 결합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산화되거나 환원되거나 이런 게 다 상대적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각각의 반응에서 얘가 산화수를 따져가면서 산화되었는지 환원되었는지 그렇다면 다른 물질이 환원제인지 산화제인지 각각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산화환원 반응식의 완성 얘기해 보겠습니다. 산화환원 반응식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증가된 산화수의 합. 반응 후에 산화수가 증가했다면 감소한 산화수와 같아야 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다시피 산화와 환원은 동시에 일어나요. 근데 어느 산화가 더 많이 일어났다, 산화가 더 많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동시성이 깨지는 거죠. 똑같은 정도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증가된 산화수의 합과 감소된 산화수의 합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각 원자의 산화수부터 구해 줄 겁니다. 여기서 봤을 때 SN 주석인가요? 갑자기 주기율표가 또 헷갈리죠? 주석. 네, 주석을 치니까 주석 현물 주가가 나오네요. 쉽지 않군요. SN 맞죠? 아, 네, 그렇죠. 주석. 자, 주석. 이온이네요. 이온에서의 산화수는 그 이온의 전하수랑 전하 양과 같다.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어렵습니다. 산화망가니즈. 굉장히 복잡한 산화망가니즈 또 이온이네요. 이름은 제가 좀 헷갈리는데요. 아무튼 자, 망가니즈와 산소 총 모든 산화수를 합한 게 마이너스 1이에요. 다전자 이온이 다 원자 이온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산소가 마이너스 2. 망가니즈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산소가 마이너스 2가 되겠으니까 마이너스 8. 더해서 마이너스 1 해야 되니까 망가니즈가 플러스 7이 되겠고요. 수소 이온이네요. 소이온 역시 이온이니까 플러스 1. 또 주석 이온이 됐습니다. 플러스 4로 전하량이 이온이 더 전하량이 달라졌네요. 산화수 플러스 4가 되겠고요. 망간 이온이에요. 플러스 2. 그리고 역시 수소는 플러스 1, 산소는 마이너스 2. 그래서 0 되겠죠. 그리고 반응 전과 반응 후 산화수의 변화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석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에서 플러스 4. 2가 더하기 2가 됐네요. 예. 그리고 망가니즈는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 마이너스 5가 됐어요. 산소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그대로고요. 수소 플러스 1, 플러스 1 그대로네요. 아까 말했다시피 증가된 산화수의 합과 감소된 산화수의 합은 같아야 돼요. 그래서 개수로 맞춰줍니다. 개수로 맞춰줍니다. 밑에 보이는 것처럼 주석 플러스 2에서 플러스 2, 4 더하기 2가 되었는데 망가니즈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 마이너스 5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두 개 맞춰주기 위해서 주석 앞에 5로 망가니즈가 들어가 있는 화합물 앞에 2로 각각 개수를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산화수의 변화가 없는 원자들도 있어요. 지금 수소나 산소 같은 애들, 걔네들은 원자들의 수가 같도록 반응 전에 수소가 16개였다면 반응 후에도 수소가 16개. 반응 전에 산소가 4개씩 2개니까 8개였다면 반응 후에도 8개가 되도록 개수를 맞춰줍니다. 우리가 이거를 중학교 3학년 때는 화학 반응식 완성하는 거 얘기하면서 단순히 원자 다 중성 상태인 분자들밖에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이온으로 이제 확장된 거죠. 이온으로 확장되면서 이온이 어떤 이온이 어떻게 맞춰줄 수 있느냐? 전자가 이동하니까 그 전자에 대한 반응, 산화환원 반응으로 우리가 반응식을 또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어려운 내용이라고 하면은 산화환원에 대한 정의 역시 어려운 내용이고 각각의 사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어려운 내용이라고 하면은 산화수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산화수 한번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얘가 어떻게 되는지 각 기준들에 맞춰서 얘가 1족 금속 원자인지 2족 금속 원자인지 혹은 수소인지 산소인지 플루오린인지 혹은 화합물인지 다전자 이온인지 등등을 각각 꼼꼼히 따져보시면서 하면은 충분히 헷갈리지 않고 잘 계산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고등학교 화학 1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역시 배웠는데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얘기하지 않는 또 한 가지 현상이 또 일어나요. 바로 에너지에 대한 얘기, 열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나도 고생하셨고요. 오늘 특히나 어려운 내용인데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화학 1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